출가한 딸은 이웃 형제. 며칠 전 사위가 찾아와서 집을 합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시집 갈 때 변변히 해주지 못해서 늘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 함께 집을 합치면 딸네 집 대출금도 갚아줄 수 있을 것 같고 어린이집에 맡기는 손자도 제가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위는 만년 손님이라고들 하니 제가 불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 남편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는데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딸과 사위를 사랑하기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합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저는 30여 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모아둔 재산도 없고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한 이 각박한 살림살이에 좀 자리가 잡히면 애를 낳지 결혼하자마자 뭐가 그리 급해서 애부터 낳느냐고 시어머니께서 심하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는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니 기쁘게 감사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신앙의 힘만으로 10달 동안 잘 먹지도 못하고 임산부로서 대접을 받지도 못하며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첫 딸은 몸이 허약했고 그래서 더 알뜰살뜰 키웠습니다. 언제나 측은하고 애처로운 마음으로 키운 첫 딸이 시집을 갔고 그 여린 몸으로 외손자를 안겨주었습니다. 산후조리가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는 생각에 엄마가 해주는 도움이 편했다고 생각해서 사위도 한 달여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손자를 처음엔 제가 목욕을 시켜 주었지만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어차피 스스로들 키워나가야 할 테니 갓난아이 목욕시키는 것, 기르는 방법을 가르치고 산모를 도와주는 것도 사위에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몸조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무렵 딸이 몸살을 심하게 앓고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피부에 좋지 않다고 천기저귀를 쓰다 보니 허약한 몸으로 매일 삶아야 하는 기저귀 빨래가 산더미처럼 느껴지기도 해서인지 딸아이는 집으로 돌아가야 함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단 둘이서만 살다가 아이를 키우는 게 선뜻 자신이 없었는지 딸은 엄마, 우리 동네로 이사 오면 안 돼? 하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안 돼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냉정할 것 같아 좀 생각해 보자 라고 말한 뒤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른 뒤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동서들이나 친구들이 친정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 부럽게 생각이 들지 하면서 말문을 텄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다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옆에서 거들어 주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너희 가정과 우리 가정은 분리되지 않은 채 정돈된 삶을 살아가기는 힘들 것이고 너희들에게 자연히 간섭하게 될 일이 많아지면 서로에게 부담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하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자식들이 마음에 걸려서 너희 식구들을 불러 함께 먹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렇게 친정 식구들을 불러들이게 될 것이야. 그런 식으로 오가다 보면 뒤엉켜 서로가 피곤하게 되고 서로 불편한 점이 늘어나 딸과 사이에게 잔소리도 늘어나게 되겠지?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 아니겠냐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게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웃의 한 친정 엄마가 사위가 늦게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딸에게 전화하도록 내용까지 써주면서 그대로 읽어라 코치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던 적도 있었단다. 지금은 너희 몸이 아직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힘이 들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더 단련이 될 것이고 어린아이를 안고 다니다 보면 약한 팔도 점점 더 단단하게 될 것이란다. 그렇게 한 아이의 엄마가 되면 몸도 마음도 성장하고 단단해져야 하겠지.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 너는 평생 나의 도움을 받는 딸로 살아야 할 것이야.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한 엄마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춰가도록 나의 애처로운 마음도 잊어버리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딸은 역시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엄마는 역시 현명해, 멋져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의 각오를 다지게 만들어 주었고 딸은 어린 손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아이를 키우면서 급한 일이 생기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꼭 필요한 전화를 해왔고 그럴 때마다 고기를 잡아서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생각으로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어쩌다 꼭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가한 딸은 사랑해야 할 한 이웃 형제라는 구절을 떠올리며 딸로서가 아니라 이웃의 한 형제 자매를 도와주는 태도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매번 그렇게 한 가정의 엄마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가르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낳은 손자는 벌써 내년이면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었고 그렇게 독립심을 잘 키워준 덕분에 용기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견을 물어봤을 때 조언을 해주기도 하지만 결정은 두 사람이 신중히 보고 결정하도록 도와줍니다. 지난 해에도 하느님을 선택하기 위해 많은 것을 잃어가면서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정에 세우신 하느님의 계획을 믿으며 그 뜻이 이루어지길 청했고 본인들이 선택하는 것을 존중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좋은 것만을 주시는 하느님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하느님께 내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주셨고 언제나 씩씩하고 당당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서 인간적인 애처로움을 그분의 사랑에 맡겨드리곤 합니다. 매 순간 하느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께서 주관하심을 더 강하게 믿게 됩니다.